나는 단순함이 최고의 부라고 말한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진다. 디오게네스가 마을 광장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르며 광장의 돌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상인들은 천막을 열고 수레를 끌어놓으며 하루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나무통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고 디오게네스는 그 통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살짝 뜨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위를 드러내는 장신구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있는 방향으로 스치듯 시선을 던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괴이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존경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진짜 자유인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증명을 보여주곤 했다. 그는 걸식하듯 살았지만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믿었고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세상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 양극이 광장에서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간파하지 못하는 강렬함을 느끼곤 했다. 그날 아침도 그는 평소처럼 통에 기댄 채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상인이 그의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다. 왜 하필 이런 통에서 사느냐고, 품위도 없고 운치도 없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인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고는 그가 들고 있는 비단 두루마리를 가리켰다. 너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나는 이 통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상인은 말문이 막혀 그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그 상황을 즐겼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의 말은 그저 그의 삶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본질을 봤다고 믿었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속박을 읽어내곤 했다. 광장에 햇빛이 더 강하게 내려앉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자 한 청년이 조심스레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왔다. 청년은 디오게네스가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통찰을 던져준다는 소문도 알고 있었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냐고. 디오게네스는 청년을 바라보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올바른 삶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 근사한 비밀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청년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디오게네스는 다시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어려운 말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미 진리를 놓쳤다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욕망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디오게네스의 생각을 비웃기도 감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만큼은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려고만 했는지 떠올렸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지위.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갖는 삶이 아니라 갖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었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디오게네스는 흐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누군가가 진짜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짧은 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했다. 광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디오게네스는 그 활기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부르지만 그는 세상이 쫓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잃을 것도 적었다. 그는 명예를 탐하지 않았고 부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이란 남이 주는 어떤 규칙이나 기대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 자유를 향해 있었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그를 비웃어도 그는 아무렇지 않았다. 누군가 칭찬을 건네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주는 평가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늘 마음을 비워두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종종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투명했다. 그는 꾸밈이 없었고 그 꾸밈 없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광장에 왕의 신하가 나타났다. 그는 디오게네스를 찾는 왕의 명령을 전하며 광장 한복판에서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사람들은 놀라 눈길을 돌렸고 신하는 당당한 자세로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왔다. 신하는 말하길 왕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의 지혜가 궁정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왕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그가 오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신하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신하의 감정 따윈 관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았고 그 방식은 어떤 왕도 흔들 수 없었다. 신하는 당황하다가 결국 분노를 억누르며 돌아갔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그는 통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고 햇빛이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오직 자연의 질서만 따를 뿐이라고. 그 시간 동안 광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디오게네스의 단단한 태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보았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잃을 것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재산, 즉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자유는 그의 말과 행동에 깃들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묘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은 늘 무언가를 가지라고 강요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 속에서 최대한의 진리를 찾고 있었고 그 진리는 욕망과 욕망 사이를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광장에서 그를 지켜보는 몇몇 사람은 그의 말없이 강한 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통 하나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디오게네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광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도 새로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비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묻고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누구인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광장 끝까지 울려 퍼졌고 그는 그 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디오게네스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최소한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명확한 정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광장에 흐르는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그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하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도시의 가장 넓은 광장 주변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왕의 신하가 다녀간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오게네스와 왕이 머지않아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누군가는 왕이 분노해서 그를 벌줄 거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왕이 그를 칭찬하고 보상할 거라고 추측했다. 의견은 갈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그 만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장 상인도 거리의 악사도 우물을 지키는 노파도 저마다 디오게네스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그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디오게네스는 광장 한복판에 놓인 통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빵 한 조각을 씹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늘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라고 말하듯 한 손으로는 빵을 뜯고 다른 손으로는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새들이 먹도록 옆으로 쓸어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아직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고 궁금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왕이 당신을 만나러 온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왕이 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귀가 쏠렸다. 디오게네스는 빵을 다 삼키고 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조금 숙였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이 나를 만나러 오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든 우리 둘 다 같은 흙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 어떤 이상한 평등함이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뒤편에서 어른들이 웅성거리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무례하다고 느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아이에게 등을 돌리는 대신 한 번 더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 앞에 설 때 그가 왕이냐 거지냐를 먼저 떠올린다면 이미 마음속에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사람을 보기 전에 지위를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눈이라고. 바로 그때 광장 끝에서 나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황금빛 장식이 달린 마차와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마병들이 행렬을 이루며 나타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 옆으로 물러섰다.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울릴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직접 온 것이라며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실망과 기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분위기 속에서 디오게네스는 마치 멀리서 날아오는 새한 무리를 구경하듯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몸을 살짝 옮겨 앉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햇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차가 디오게네스 앞에 가까워지자 기마병들은 속도를 늦추고 원형을 이루며 멈춰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대열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장식이 화려한 마차의 문이 열리고 왕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이끌어 승리를 거둔 젊은 왕이었고 그의 이름은 이 도시를 넘어 멀리까지 알려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고개를 숙였겠지만 디오게네스는 왕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다. 왕이 한 걸음, 두 걸음 디오게네스 쪽으로 다가왔을 때에도 그는 통 옆에 기대 앉은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며 조용한 탄식을 내뱉었다. 이 도시에 사는 그 누구도 왕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왕은 잠시 디오게네스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왕으로서 평생 많은 사람들의 고개 숙임을 보아왔고 자신을 마주하는 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 모든 패턴에서 벗어나 있었다. 누추한 옷 옆에 놓인 나무통, 거칠게 자란 수염, 그럼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눈빛. 왕은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자유를 보았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통치자임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를 직접 보러 왔다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왕의 말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디오게네스를 돌아보았다. 어떤 이는 그가 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그가 명예를 달라고 할 거라고 상상했다. 어쩌면 그는 더 큰 집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많은 제자와 학교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왕의 제안을 듣고도 조금의 설렘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하나의 부탁을 했다. 자신과 햇빛 사이에서 비켜달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왕의 호위병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다. 이 도시에 사는 누구도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거칠게 들으면 모욕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부드럽게 들으면 한없이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의 얼굴에 비치는 표정에는 어떤 농담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진지했다.
햇빛이 그의 몸에 닿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소중했고 왕이 그 빛을 가리고 서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과장 없이 지적했을 뿐이었다. 잠시 동안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화를 낼지, 웃어넘길지, 단죄를 내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왕은 이 독특한 철학자를 보며 속으로 작은 감탄을 느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청할 것이다. 황금, 땅, 군대, 권력, 지위.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햇빛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단순함 속에 담긴 확신과 자유가 왕을 당황하게 했다. 왕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며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발걸음이 햇빛을 옮기자 따스한 빛이 다시 디오게네스의 얼굴과 어깨를 가득 채웠다.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다. 마치 눈앞의 모든 군대와 왕의 권위보다 이 빛이 더 소중하다는 듯 그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왕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왕의 선물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의 말은 스스로를 향한 깨달음처럼 들렸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탄성과 낮은 속삭임이 번졌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속으로 느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왕의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칭찬에도 경탄에도 놀라움에도 그는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왕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왕의 인정을 구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햇빛과 숨쉬는 공기,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 하나뿐이었다. 왕은 잠시 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화도 당혹도 없었다. 대신 부러움과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 위해 훈련받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이었다.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마음. 왕이 다시 마차 쪽으로 돌아가려 할 때 디오게네스가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그는 왕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 질문은 칼날 같은 공격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게 파고드는 물음이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디오게네스의 질문은 왕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도 날아들어갔다. 상인, 병사, 도시의 관리, 지나가던 여행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왕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광장에 들어섰을 때와는 다른 울림이 담겨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다는 듯 그는 다시 햇빛으로 가득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왕은 마차로 걸음을 옮기며 한 번 더 그를 돌아보았다. 많은 군대와 많은 도시, 넓은 땅을 가진 자신이지만 이 광장 한가운데에서 나무통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만큼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광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말발굽 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왕의 뒤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길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몇몇은 특히 아까 디오게네스에게 질문했던 그 아이는 끝까지 통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른들이 존경하는 왕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철학자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어느 지점에 자신이 서게 될지를
아주 어렴풋이 상상해 보았다. 왕의 행렬이 점점 멀어지고 나팔 소리가 희미해지자 광장은 다시 예전의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디오게네스를 비웃던 사람 중 몇몇은 더 이상 그의 통을 가리키며 웃지 못했다. 그의 옷은 여전히 허름하고 그의 잠자리인 나무통은 여전히 볼품없지만 그 허름함 뒤에 숨은 단단함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질문을 떠올렸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혹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디오게네스는 왕이 떠난 뒤에도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통 옆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그는 왕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에 한 방 먹였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그에게 오늘의 일은 그저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누군가는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겠지만 디오게네스는 그저 햇빛이 가려졌다가 다시 돌아온 오전의 한때로 기록할 뿐이었다. 그는 손바닥 위에 떨어진 햇빛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주인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다짐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내내 광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디오게네스를 몰래 훔쳐보듯 바라보고 지나갔다. 또 어떤 사람은 다가와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주변에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자기 나름의 해석을 늘어놓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히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왕과 디오게네스를 떠올릴 때 단지 지위의 높낮이로만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통 옆에 앉은 한 사람의 존재가 이 도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쯤 디오게네스는 몸을 일으켜 광장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눈길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었다. 그는 도시를 천천히 거닐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금 전의 일을 친구에게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왕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철학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라고. 도시가 붉게 물드는 늦은 오후, 사람들은 하루의 피곤함을 안고 광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디오게네스는 여전히 광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오래된 통 옆에서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퍼져 있었다. 도시는 하루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디오게네스의 하루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왕이 떠난 뒤로 광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디오게네스를 신기한 존재처럼 바라보았으며 또 일부는 그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입버릇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통을 살짝 손으로 밀어 옆으로 치우더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이 짙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도시 위에 내려앉자 거리 곳곳에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불빛 아래서 마지막 고객을 맞았고 골목에서는 술 기운 오른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어둡게 퍼져나왔다. 디오게네스는 허리춤에서 작은 등불을 꺼냈다.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먹을 것을 챙기는 이 시간에 그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등불에 불을 붙이더니 그것을 밝게 들어 올리고 조금 전까지 자리를 지키던 광장 중심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보냈다. 그 모습을 본 한 상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동료에게 말했다.
또 무슨 기이한 행동을 하려는 걸까? 그러나 동료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기이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생각하게 만들지 않느냐고. 등불 아래의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루 동안 수많은 발걸음이 오갔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다른 장소처럼 느껴질 만큼 정적이 흘러내렸다. 디오게네스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등불 불빛이 그의 발 아래를 비추며 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시선을 계속 움직이며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찾는 듯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를 지켜보던 몇몇 젊은이들이 다가와 물었다.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고. 밤길이 어두운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등불을 들어 올리고 걷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디오게네스는 멈춰서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젊은이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아닌가라고 장난처럼 되묻는 이도 있었다. 그 말에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들어 그들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진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너희처럼 단지 모양만 사람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말이다. 그의 말은 장난이 아니었고 조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그들 중 하나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냐고.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밤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밝아도 정작 사람의 마음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중 한 명은 얼굴이 굳고 또 다른 한 명은 눈길을 피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을 만졌다.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에는 조롱도 비하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디오게네스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려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계속 골목을 걸었다. 등불의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때때로 위태로워 보였지만 디오게네스는 조금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한 마을 주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한 듯 다가왔다. 그는 디오게네스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하필 밤에 사람을 찾는 것이냐고. 낮에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밤이 되어 다들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고. 디오게네스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낮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에 가려진다. 낮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밤이 되면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표정이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둠에 담겼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얻은 통찰이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걸었을 때 그는 다툼 중이던 두 남자를 보게 되었다.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들 사이로 다가가 등불을 두 사람 사이에 들이밀었다. 두 남자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잠시 싸움을 멈췄다.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너희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느냐고.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이 되고 있느냐고.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언쟁은 술기운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디오게네스의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이 흔들림을 보였다. 그들이 느낀 것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고 화가 식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목소리가 그 싸움의 방향을 잠시 꺾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 둘 중 한 명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가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뜻이라고. 너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도 너희는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두 남자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디오게네스는 등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난 뒤에도 두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조용히 몸을 돌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골목 끝에 다다른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등불의 불빛이 그의 목 아래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잊지 않기 위해 걷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행동을 헛된 짓이라고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부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의 말에 감탄하며 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반응을 초월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결국 자신을 찾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과정은 평생을 걸쳐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골목을 지나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깊어진 밤 속에서 광장은 한층 더 고요해져 있었다. 낮 동안 수많은 목소리와 발걸음이 넘쳐나던 그곳은 지금 마치 숨을 고르는 듯했다. 디오게네스는 광장 중앙에 서서 등불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불꽃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손바닥 위에 올리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작은 불빛으로 내가 찾는 것을 비출 수 있다면 나는 밤마다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등불은 꺼지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는 통으로 돌아가 앉았다. 주변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등불 아래에서 숨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장에 퍼진 조용한 바람이 그의 등불을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집요하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오늘도 또 하나의 질문을 세상에 남겼고,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조용한 어둠이 골목마다 내려앉자 디오게네스는 통 옆에 가만히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잠을 청하는 듯했지만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다. 그의 호흡은 일정하면서도 얕았고 어둠 속 사물들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술 취한 이들이 내지르는 거친 웃음,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의 금소금. 이 모든 것은 디오게네스에게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세상의 생생한 움직임을 알려주는 소리들에 가까웠다. 그는 거칠고 단순한 삶 속에서도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질을 읽어내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밤 갑작스럽게 발걸음 소리가 광장 쪽으로 다가오더니 디오게네스 앞에서 멈췄다. 발걸음은 주저하는 듯했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등불 아래 모습을 드러낸 이는 번듯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였다. 옷의 재질과 관리된 몸가짐을 보아 그는 상인이나 조그만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딱딱한 표정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디오게네스는 침묵을 깨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더 잘 읽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남자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다. 그는 도시 상인 조합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유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표정에는 그런 명성에 걸맞은 당당함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감춰온 비밀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이의 표정에 더 가까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왕과 마주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서 있던 그의 모습은 남자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를 고백할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디오게네스는 그의 표정을 잠시 관찰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의 무게는 이미 너를 지치게 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 너를 가볍게 할 수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은 남자에게 허락과 같았고 동시에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다. 남자는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백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함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 조합에서 권력을 갖기 위해 수많은 비양심적인 거래를 했고 불필요한 경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결정에도 서명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몸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온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자는 두 손을 떨며 털어놓았다.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었다고. 나는 도시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가면을 썼다고. 그리고 그 가면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온 양심의 무게가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웠다. 디오게네스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고백을 듣는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비난도 연민도 아닌 진실을 들은 이의 담담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을 빼앗지 않았다. 고백이 끝나자 남자는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인가? 남자는 그 질문에 당황한 듯 시선을 흔들었다. 그는 누구에게 용서받고 싶은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고 그들이 자신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전부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선이 무섭고 그 무서움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그 판단에 매달리고 있다. 너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남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웠다. 돈과 권력을 통해 선택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등불을 들이밀었다. 이 불빛 아래에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불빛으로도 비출 수 없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등불이 아니라 용기다. 불빛 아래에 서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마주하는 순간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남자는 그 말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걸어온 긴 세월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허영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마주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디오게네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 질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어떤 희망도 담겨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짧게 대답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말아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길을 가르칠 수 없다. 대신 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질 뿐이다. 그 말은 남자에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었지만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디오게네스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허상을 내려놓는 순간을 인정하는 몸짓이었다. 그는 서둘러 광장을 떠났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가 오늘 밤 잊지 못할 질문을 품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디오게네스는 손에 들었던 등불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작은 불꽃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등불을 바닥에 놓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의 하늘은 구름 사이로 별빛이 드문드문 스며 있었고 달빛은 도시의 건물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사람을 찾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통 옆에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다. 바람이 불었고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를 따르려 하면서도 쉽게 포기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선을 뛰어넘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도구인 등불 하나와 질문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누구의 제자도 아니었고 어떤 학교나 제도를 등에 업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가르치며 동시에 세상을 가르치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한순간의 감동이나 멋진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혼자 자신을 마주하며 내리는 작은 결심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그 상인 조합의 남자가 그 결심을 할지는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순간 그의 발걸음 속에 정과 다른 떨림이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질문은 던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 끝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왔다. 등불이 흔들렸고 불꽃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통 옆에서 등을 기대며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 사람은, 진짜 마음은, 진짜 용기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낮의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숨길 수 있다. 그러나 밤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끌어낸다. 그는 그 진짜 얼굴을 찾기 위해 오늘도 등불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질문을 준비하는 자의 짧은 휴식이었다. 도시의 밤은 계속되었고 어둠 속에서 가끔씩 흔들리는 등불의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 양심처럼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이 도시의 어느 골목, 어느 집안, 어느 광장 한쪽에서라도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을 것이다. 그는 그 길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비가 조금 내렸는지 돌바닥 사이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고 햇빛이 그 위에 부딪히며 반짝이는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냈다. 상인들은 늘 그렇듯 서둘러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장터 한쪽에서는 처음 불을 붙인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 왕과의 만남,
밤늦게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던 디오게네스의 모습, 상인 조합의 남자가 그의 앞에서 고백하던 장면들은 이미 도시 곳곳에서 다른 이야기로 변해 퍼지고 있었다. 과장된 버전과 축소된 버전,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그 이야기를 가져가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에 전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도 아침의 광장 한가운데에는 늘 보던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통 옆에 앉아 있는 디오게네스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햇빛이 잘 드는 각도를 찾는 듯 몸을 조금씩 기울였다. 눈을 완전히 감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그림자에 그가 여전히 깨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제와 닮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제와 비슷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는 등불 아래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잔잔한 물결처럼 남아 있었고 그 물결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광장 한편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던 아이 몇 명이 조심스럽게 디오게네스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아직 키가 낮았고 얼굴에는 어른들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들만의 솔직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제 왕이 왔다는 말을 들었는지 아이들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부모에게서, 누군가의 형에게서, 혹은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이 괴이한 철학자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들은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싶었다. 아이들 중 가장 용감해 보이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며 작은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결국 마음을 굳힌 듯 디오게네스 앞까지 다가와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디오게네스는 눈을 천천히 뜨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맑고 아직 세상의 계산과 이해타산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다. 그는 그 눈을 볼 때마다 세상의 어떤 금과 보석보다도 더 밝은 빛을 느끼곤 했다.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른 아침부터 광장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러 빠진 것인지.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참듯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러다가 가장 앞에 서 있던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글자와 계산을 배우고 있지만 요즘 어른들이 모두 당신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말을 불러오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또 다른 아이는 덧붙였다. 어제 누군가가 말하길 디오게네스는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아이들 속에서 자유라는 말은 아직 추상적이었지만 어른들이 그 단어를 말할 때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부러움과 두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섞인 빛. 그 낯선 빛을 아이들은 따라하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하며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했다.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의 주변에 빙 둘러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광장 바닥에 천천히 원을 그렸다. 아이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둥근 선이 완성되자 그는 그 원 안에 돌멩이를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 돌은 이제 누구의 것이냐고. 아이들 중 한 명이 먼저 말했다. 지금 당신이 원을 그리고 돌을 올려놓았으니 당신의 것이라고. 또 다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라고, 이곳은 모두의 광장이니 그 위에 놓인 돌도 다 같이 나누어 가진다고.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기색이 돌았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갑자기 중요한 질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 돌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너희는 편안하겠느냐고.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가장 가볍냐고. 아이들은 이번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 속에서 가짐이라는 감각은 아직 경쟁과 질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른들의 세계에서 스며들어온 감정의 씨앗이 있었다. 무엇을 갖는다는 것, 내 것과 내 것을 나눈다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마음. 그 씨앗은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았으나 이미 아이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때 가장 조용히 있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돌이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르지도 않고 이 돌을 잃는다고 해서 내가 굶주리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공기를 바꿨다. 디오게네스는 그 아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원 안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다시 광장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다. 돌은 가볍게 튕기더니 어느 틈새에 멈춰 섰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른들이 만드는 성과 칸을 그대로 믿게 될 것이다. 이 선 안은 내 것, 저 칸 안은 내 것, 이 집은 우리의 것, 저 땅은 저 사람의 것이라고 배울 것이다. 그 성과 칸을 믿을수록 너희 마음에 더 많은 성과 칸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는 내 마음속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숨을 삼키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돌이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 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가 하는 것이다. 돌 하나로도 싸울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이미 진짜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땅과 돈과 이름을 두고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 싸움의 깊은 바닥에는 모두 같은 두려움이 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놓으면 사라진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너희는 진짜로 웃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다면 집도 옷도 장난감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고. 그 질문은 천진난만했지만 동시에 어른들 세계에서 늘 벗어나기 어려운 논점과도 닿아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갖고 싶은 것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통과 한 벌 옷 그리고 오늘을 버틸 만큼의 빵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기에 그 이후의 것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적기에 잃을 것도 적다. 아이들은 그의 통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집이라기보다 놀이도구처럼 보였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편안하냐고. 혹시 밤에 비가 오면 춥지 않느냐고, 바람이 들어오면 괴롭지 않느냐고. 디오게네스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물론 불편한 날도 있다고. 하지만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워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또한 잠들기 어렵다. 반대로 통 안이 거칠더라도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다면 어느 곳에서도 잠들 수 있다. 그는 덧붙였다. 부드러운 잠자리를 위해 마음을 팔지 말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때로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중 한 아이가 갑자기 씩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른이 되면 큰 집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그 집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집 안에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두렵다면 그 집은 이미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다른 아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돌 하나 때문에 친구와 싸우고 싶지는 않다고. 우리는 그 돌을 같이 차며 놀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디오게네스도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 웃음 속에는 단지 순수함에 대한 호감뿐 아니라 아직 선을 덜 끊는 마음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광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바닥에 길게 선을 여러 개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삐뚤고 어떤 것은 곧았다. 아이들은 그의 손끝에서 선들이 생겨나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선이 모두 그려졌을 때 그는 말했다. 이제 이 선들 사이를 건너지 말고 걸어보라고. 너희 각자는 한 칸을 골라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선 사이를 피해 걸으려 했다. 그러다가 곧 선이 많아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선을 밟게 되었고,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놀이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그런 식으로 움직이던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선이 너무 많으면 답답하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서워진다고. 디오게네스는 잠시 그 말을 기다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로 그어놓은 선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을 도왔다. 선들이 사라질수록 광장은 다시 원래의 넓은 바닥으로 돌아왔다. 선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이것이 너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건 내 것이고 저건 내 것이고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체면이고 저건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자랑이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너희는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질 것이다. 자유롭기 위해 쌓았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갇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숨을 고르며 다시 넓어진 광장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두 팔을 쭉 뻗고 아무 선도 없는 바닥 위를 뛰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가며 제각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습을 통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제의 나팔 소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 웃음 속에는 계산도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다. 순간 그는 생각했다. 자유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면 나는 평생 이런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도 괜찮겠다고. 잠시 뒤 아이들은 다시 디오게네스 곁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른인데 왜 어른들처럼 살지 않느냐고. 왜 상인이 되지 않고, 왜 관리가 되지 않고,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어른이 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만 이 도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닌 진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디오게네스는 그 물음에 더 오래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길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사고 파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곡식을 잘 기르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는 대신 많은 질문을 갖고 사는 삶이 더 나와 어울린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덧붙였다. 너희도 언젠가는 각자의 역할을 찾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말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목소리와 다르면 어떡하냐고.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있을 때 혼자 반대 방향을 보고 싶어지면 어떡하냐고. 그 질문은 이미 작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처럼 광장에서 통 옆에 앉아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괴짜라는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적어도 너는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시간이 흘러 햇빛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장터의 소리는 점점 커졌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가장 조용히 있던 아이가 디오게네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삶을 계속 선택할 거냐고. 만약 당신의 질문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아무도 도망치던 길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도 등불을 들고 골목을 걸을 거냐고. 이 질문은 아이의 입에서 나왔지만 어른들도 감히 묻기 힘든 종류의 물음이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긴 침묵에 잠겼다. 그는 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아이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계속 걸을 것이다.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나에게 진실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내가 던진 질문이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해도 나는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누군가가 들을지 모르는 말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자유로운 삶이다. 아이들은 그 대답을 가슴속 깊은 곳에 넣어두듯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아직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문득 떠올릴 어떤 문장처럼 마음속에 남았다. 그들은 차례차례 인사를 하고 광장을 떠났다. 누군가는 뛰어가며 장난을 쳤고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며 디오게네스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통 옆에 서 있었고 손으로 눈을 가리며 햇빛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광장은 다시 어른들의 세계로 가득 찼다. 흥정 소리, 계산기 대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상인들의 숨소리, 화를 삼키며 웃음으로 바꾸는 얼굴들. 디오게네스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더 이상 아이들이 그려놓은 선도, 굴려놓은 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까지 이곳을 뛰놀던 작은 발자국들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잠깐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돌멩이 하나를 두고 싸우려다가 잠시 멈출지도 모른다고. 큰 집을 가진 어른이 되기를 꿈꾸다가 그 집이 감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이 나처럼 통 옆에 앉아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그는 팔을 뒤로 뻗어 통을 살짝 두드렸다. 통의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다. 거친 표면이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촉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미쳤다고 부르겠지만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해가 조금 더 기울어갈 때 그는 다시 한번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또 다른 밤, 또 다른 질문,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도시의 오후 하늘은 유난히 탁해 보였다. 아침에는 맑았던 공기가 점점 흐려지며 먼지가 내려앉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듯 광장과 좁은 골목 사이를 불규칙하게 오가고 있었다. 장터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로 겹쳐 하나의 웅성거림이 되었다. 상인들은 오늘 팔아야 할 물건을 더 크게 강조했고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계산된 표정을 지었다. 이 복잡한 풍경의 한가운데에서 디오게네스는 언제나처럼 느긋한 자세로 통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늘따라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그 웃음과 질문들이 아직 그의 마음 어딘가에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약간 고개를 기울여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사람들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군중이었다. 서로 무심하게 스치는 사람들, 누구도 누구를 온전히 보지 못한 채 목적지만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모습. 도시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 있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피해 걸어가며 마음의 빗장을 점점 더 단단히 걸어 잠갔다. 디오게네스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군중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은 바로 함께 있어도 고독을 느끼는 자들이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찾는 자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디오게네스가 광장 한가운데를 떠나면 보통 그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기 시작했다. 디오게네스는 좁은 시장 골목 끝으로 걸어가더니 커다란 바위가 놓인 어귀 앞에 섰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의아해했다. 바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늘 그곳에 있던 평범한 돌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바위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오래 멈춰 있었다. 마치 바위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광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 다가왔다. 그는 디오게네스를 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늘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고. 어제는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더니 오늘은 돌덩이 앞에 서서 뭘 하는 것이냐고. 그의 말에는 장난스러운 기색과 함께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상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상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바위를 가리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바위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진 않는다고.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디오게네스는 다시 바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군중 속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간다. 나는 누구인지 묻지 않기 위해 더 큰 집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서 더 멀어질 뿐이다. 바위는 말이 없고 욕망도 없고 체면도 챙기지 않는다. 그렇기에 바위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덧붙였다. 군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바위보다 덜 단단해지고 있다. 본 모습이 아닌 가면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진짜 자신의 얼굴을 잃어가고 있다. 그 말은 상인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지나치게 비유적이라고 느꼈고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였다. 디오게네스는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장터 중앙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가격을 외치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거기서도 그는 바위와 비슷한 무언가를 보았다. 사람들은 바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려 하고 가진 것을 과장해 보이려 하고 상처를 숨기기 위해 웃으며 서 있었다. 갑자기 장터 한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두 상인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물건 가격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겨누며 손가락을 흔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디오게네스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자 양쪽으로 길을 터주었다. 디오게네스는 두 상인 사이에 서더니 둘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욕망, 체면과 경쟁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모래 자루를 바닥에 쏟아버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래는 바닥에 흐르며 작은 산처럼 쌓였다. 디오게네스는 그 두 사람에게 물었다. 이 모래의 양을 두고도 싸울 것이냐고. 두 상인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디오게네스는 이어 설명했다. 너희는 물건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 물건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너희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감춰둔 자존심 때문이다. 그 자존심은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든다.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드는 법이다. 그는 두 상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진짜 강함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솔직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 있다. 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정작 누구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서 고독해지고 고독 속에서는 더 깊이 자신을 찾지 못한다. 그는 군중이 무서운 이유는 그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장터의 소란이 조금 잦아들자 디오게네스는 광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혼자 앉아 조용히 빵을 먹고 있는 늙은 장정이 있었다. 그는 장터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눈앞에 작은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장터의 싸움이나 군중의 소란에 끼어들지 않느냐고. 늙은 장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젊을 때 저들처럼 살았다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들리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목소리를 높여도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소리는 결국 허공에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 대답은 디오게네스를 만족하게 했다. 그는 늙은 장정의 손에 있는 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군중 속에서 잃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존재를 크게 드러낼수록 내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늙은 장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빵 한 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디오게네스는 빵을 받아들며 가만히 말했다. 고맙지만 나는 이미 배불리 먹었다고. 늙은 장정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디오게네스 또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이해되는 어떤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장터의 소리는 다시 커졌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서로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어딘가로 향했다. 디오게네스는 광장 중앙으로 돌아와 통 위에 올라섰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을 들며 말했다. 너희는 서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아무를 보고 있지 않다. 너희는 소리로 이야기하고 몸짓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감춰져 있다. 그 감춰진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동안 너희는 너희 자신과도 멀어지고 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워지는 이유는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멀리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조용해졌다. 장터의 시장은 잠시 멈춘 듯했고 아이들의 발걸음도 느려졌다. 디오게네스는 이어 말했다. 나는 군중 속에서 진짜 인간을 찾고 있고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찾고 있다. 군중은 너희를 가리고 고독은 너희를 드러낸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드러날 너희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는 끊임없이 군중 속으로 숨어든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으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묻게 된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광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다. 고독 속에서 마주칠 너희의 빈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이다. 그러나 그 마음들과 마주하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군중 속에서 떠돌며 진짜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중 속의 고독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고독 속의 군중, 즉 자신 안에 있는 많은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유를 얻는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와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길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그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는 그들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광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터의 소음은 다시 익숙한 리듬을 되찾았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들 모두가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흔들림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당장 행동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는 통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질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군중 속의 고독, 고독 속의 군중. 이 두 세계는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이었다. 이렇게 디오게네스의 또 하나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그는 여전히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깊게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시 전체가 붉은색과 노란 기운 사이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장터의 소란이 조금씩 줄어들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기에는 약간의 피로함과 하루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조급한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 와중에도 디오게네스는 통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손바닥 위에 햇빛이 닿는 마지막 순간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그 빛이 사라지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낮 동안 그가 만난 사람들, 군중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얼굴들, 그리고 자기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이들의 표정이 그의 머릿속을 오갔다. 그 모든 얼굴은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장터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루 사이에 묵은 먼지를 끌고 와 광장을 가볍게 스쳤다. 디오게네스의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광장 먼 곳에 산에 몇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긴장된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그런 표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양심을 억누른 사람이 가진 특유의 흔들림, 스스로를 속인 사람이 가지는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언가 감출 것이 있는 이들이 풍기는 기묘한 침묵. 그는 그대로 그 무리 가까이로 걸어가 살짝 멈춰섰다. 사내들은 처음에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은 낮 동안 그가 장터에서 싸움을 멈추게 했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디오게네스를 보자마자 다른 사내들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디오게네스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고 동시에 그가 괜히 이 근처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들의 시선을 고요하게 받아냈다. 그리고 그 가까운 바위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나무결을 긁는 것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사람을 협박하는 듯 날카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한 목소리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다.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갈등하는 듯했다.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디오게네스 앞에서는 늘 이상하게 가면이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가 바라보는 눈에는 사람의 거짓을 가볍게 뚫어보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디오게네스에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 중 일부는 최근 도시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있었다고. 그 뇌물은 장터에서 더 나은 값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때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스스로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경쟁이 심한 장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러나 그 위로는 사실 아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진심을 버린 대가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내들은 서로의 표정을 빠르게 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디오게네스는 침묵을 오래 이어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돌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 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쓰인다 해도 이 돌 자체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돌은 그냥 돌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내들을 향해 눈을 들며 말했다. 책임은 언제나 그 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다. 너희는 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 말은 사내들의 얼굴에 일순 그늘을 드리웠다. 그중 한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상인들에게 밀려날 수 있다고. 디오게네스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돌을 들고는 작은 힘으로 돌을 던졌다. 돌은 가까운 벽에 부딪혀 튕긴 뒤 멈춰섰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작은 두려움이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너희를 다른 길로 이끈 것이다. 사내들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직시하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다.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선택을 정당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너희가 돌에게 책임을 돌리듯 상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을 탓한다 해도 너희 마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양심은 남이 보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말에 사내들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최근 뇌물을 건넨 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이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저질러진 행동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그 질문에는 절박함과 함께 용기를 낸 흔적이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 젊은 사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일은 행동으로 되돌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행동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그 또한 거짓이 된다. 중요한 것은 되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되돌릴 마음이다. 그는 사내들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마음을 되돌리는 사람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너희의 삶은 달라진다. 반면 행동만 되돌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도 근본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멀리에서 해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다. 긴 그림자가 광장 바닥을 지나 사내들의 발끝을 덮었다. 디오게네스는 그림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자는 해가 질 때만 생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낮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빛이 강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숨기고 싶었던 모든 그림자가 드러난다.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그림자를 이해하려 하라. 그림자를 인정한 사람만이 진짜 빛을 찾는다. 사내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거짓을 버리기 위한 결심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서서히 움트는 결심이어야만 한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용히 비춰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 사내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는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졌고
어떤 이는 성급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흔들림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느새 장터는 거의 빈 풍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남아있는 등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사내들은 디오게네스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의 문 하나를 열어젖혔다.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문을 연 순간 그들은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듯했다. 사내들이 떠나고 난 뒤 디오게네스는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남아있는 빛이 마지막으로 도시의 건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하루 동안 사람들이 감춘 진실을 마지막으로 드러내려는 듯 은은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은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드러날 때 비로소 보인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림자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 법이다. 그는 다시 한번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여전히 작은 돌멩이가 흩어져 있었고 그 돌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흘린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실은 사람들의 말보다 무겁고 명확했다. 그는 그 돌을 하늘로 가볍게 던지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들도 이 돌처럼 단순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 복잡하고 사람의 삶은 바람보다 흔들리기 쉽다. 그럼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음속 그림자를 비출 작은 등불을 찾을 수 있다. 바람이 다시 광장을 스쳤다. 밤이 깊어지자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졌고 그 불꽃들은 도시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디오게네스는 통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 이미 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고 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만난 이들이 언젠가 마음의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을까? 언젠가 그들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마음을 깨우고 사람을 바꾸고 삶을 흔드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도시의 소리와 침묵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일 던질 또 다른 질문이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 그림자를 비추는 등불처럼 그의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을 남길 것이었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신칠의 밤은 깊어갔다. 그는 여전히 고독 속에 있었지만 그 고독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침묵이었다. 그림자는 빛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이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일 또 다른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도시의 하늘은 며칠째 흐렸다. 구름이 낮게 깔리며 햇빛을 자주 가려버렸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올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울한 날로 지나갈지 이야기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불안과 피로가 그들의 표정에 옅게 번져 있었다. 세금은 여전히 무거웠고 물가는 천천히 오르고 있었으며 장터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크게 말했고 더 많이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묻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디오게네스는 변함없이 광장에 있었다. 다만 예전보다 몸이 조금 더 기울어 보였고 걸음에는 가벼운 피로가 묻어 있었다. 통 옆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를 미친 사람, 괴짜, 이상한 철학자 정도로만 여기던 이들이 어느새 그를 향해 잠깐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는 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와 왕의 만남,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던 밤, 아이들과 돌멩이를 가지고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미 도시의 오래된 소문처럼 여러 버전으로 퍼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살을 더 붙였고,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며 기억을 과장했다. 그러나 그런 왜곡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른 아침 광장 한가운데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디오게네스를 향해 걸어왔다. 장터에서 늘 보던 상인도 있었고 며칠 전 고백을 털어놓던 사람도 있었으며 밤마다 등불을 들고 걸을 때 멀리서 지켜보던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전에 통 옆에 둘러앉아 돌멩이와 선에 대해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전보다 조금 자란 듯 보였다. 표정은 여전히 솔직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세상의 규칙을 배워가는 이들이 가지는 가벼운 근심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디오게네스 곁에 섰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 존중, 그리고 약간의 슬픔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따라 디오게네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당신을 비웃었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장부를 펼칠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손익을 계산하는 순간마다 내가 이 숫자에만 매달리다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진지한 뉘우침이 배어 있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얼마 전부터 도시 관리들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멈췄다고.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밤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아이들도 차례로 자신의 변화를 털어놓았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동생과 장난감을 두고 싸우려다가 통 옆에서 들었던 돌멩이 이야기가 생각나 잠시 멈추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장난감을 나눠 쓰자고 먼저 말해보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는 더 재밌었다고. 또 다른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남의 물건을 몰래 숨기고 장난을 칠 때 괜히 같이 웃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장난에 끼어들었을 텐데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고 했다. 나까지 웃어야 할까 아니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닐까? 그 질문이 떠올랐고 그 질문을 떠올리는 자신을 낯설게 느꼈다고.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디오게네스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작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에서는 묵직한 울림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광장에 모인 이들의 눈빛에는 분명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사람들 앞에 서서 광장 한가운데를 한번 둘러보았다. 돌바닥, 장터의 천막, 달아있는 계단, 먼지에 덮인 빵 가판대, 그리고 이 도시의 하루를 버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질문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 그는 이 풍경을 깊게 마음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낮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사람들의 귀에 닿았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 질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질문들이 여러분의 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을 깨우는 신호라고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말을 꺼냈다. 자신이 평생 붙잡았던 것은 화려한 진리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였다고. 인간은 결국 자기 마음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돈을 쌓아도 명예를 얻어도 군중의 환호를 받아도
밤에 눈을 감았을 때 자신을 마주하는 일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낮에는 군중을 보며 질문을 던지고 밤에는 자신을 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았는가?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으나 듣는 이들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또 다른 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화려한 자리를 탐내지 않고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몸 자체의 증명이라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디오게네스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아주 얇게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햇빛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다고. 단지 구름이 가릴 때도 있고 건물이 가릴 때도 있고 사람의 그림자가 가릴 때도 있을 뿐이라고. 진실도 그렇다고.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과 체면이 그것을 가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가림막을 걷어내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왕도 철학자도 신하도 이웃도 스승도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고. 결국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이들의 눈이 조금 더 커졌다. 그들은 그 말의 깊이를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떠올릴 문장처럼 마음 한구석에 그 말을 넣어두었다. 어른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렸으며 또 어떤 이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조용히 계산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그 자리를 가벼운 농담이나 하찮은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들 모두는 자신이 한 번쯤은 피하고 싶던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완전히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왔다. 광장은 부드러운 빛으로 채워졌고 건물의 그림자는 선명하게 길게 드리워졌다. 디오게네스는 통 옆에 앉아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자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숨은 예전보다 한 박자 더 느리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곁을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서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통 옆에 조그마한 빵 조각을 두고 돌아섰다. 아이들은 통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예전에 그가 돌멩이를 올려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텅 빈 원이었다. 어느 순간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어깨는 아주 느리게, 아주 작게만 오르내렸다. 숨이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멈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손을 뻗지 못했다. 이 조용한 순간이 깨져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다. 설령 그가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이미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았다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한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질문 같다고. 어른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디오게네스는 화려한 문장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고 자신을 기념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광장 한가운데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각이 남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 질문들은 이제 디오게네스의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떠올리는 사람들 각자의 것이었다. 해가 서서히 내려가며 광장의 빛이 누렇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광장은 예전과 같은 장소이면서도 다른 장소가 되었다. 통 하나가 놓여있던 자리, 그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올려다보던 하늘, 그리고 그가 던지던 질문들.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쯤 발걸음을 늦추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솔직한가?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그중 몇몇은 상인이 되었고, 몇몇은 도시를 지키는 병사가 되었고, 또 어떤 이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쁘고 복잡한 하루를 살았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는 순간이면 어릴 때 들었던 통 옆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돌멩이 하나를 두고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던 자신, 큰 집을 갖고 싶지만 그 집이 감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삭이던 자신, 사람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혼자 다른 방향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던 자신. 그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삶이 고단해질수록 그 기억들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장터의 규칙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광장 한복판에 놓인 통만큼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미 썩고 무너져 다른 통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또 누군가는 말한다. 통 같은 것은 없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통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삶이 세월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이가 많이 든 한 남자가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래전 이곳에서 돌멩이를 두고 디오게네스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광장 바닥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상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바닥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예전에 그가 그려주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돌 하나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오늘의 나는 그때 그 아이가 바라던 어른에 가까운가 아니면 점점 멀어져 버린 사람인가?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을 깨우는 데 충분했다. 남자는 천천히 그 돌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광장 한쪽으로 던져놓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위치였다.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그 돌을 차며 놀다가 우연히 이 자리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았다.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 질문 하나를 남기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하늘은 조금씩 푸른 빛을 잃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도시 곳곳에 등불이 켜졌다. 그 불꽃들 사이로 오래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던 한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했다. 그는 밤마다 골목을 걸으며 진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나는 진짜 사람인가?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세월이 지나도 도시가 변해도 다른 왕이 들어서도 다른 법이 생겨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이었다. 이렇게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광장에 앉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통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질문 속에서, 작은 선택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거절하고, 누군가는 남의 것을 몰래 숨기는 장난을 멈추고, 누군가는 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본다. 그런 순간마다 통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다.
자유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 않다. 자유는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쌓일 때 한 사람의 삶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된다. 디오게네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만들었다. 광장의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돌바닥을 스치며 지나갔다. 등불의 빛과 별빛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모퉁이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이 계속되는 한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통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의 질문은 이 도시의 밤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